수능 영단어의 특징은 저빈도 단어예요. 내가 이 단어를 다시 볼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저빈도 단어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저빈도 단어를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노력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좀 고생을 덜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핵심인 거죠. 요령은 관련된 단어를 묶어서 한 번에 외우는 겁니다. 이러면 머릿속에 이거 딱 떠오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대학교 다닐 때 토플 공부해봤다, 복화 22,000, 33,000 해봤다 그러면 야 이거 어근 얘기 나오고 접두사, 접미사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뻔한 얘기했다면 제가 영상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관련성을 어떻게 만드냐? 이 관련성을 품사라는 관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설명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품사를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세 가지 품사를 놓고요. 이 double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는데 무조건 단어의 뜻을 쓰는 게 아니라 이 double이 품사가 뭐라면 이란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특이하게 더블인데 동사, 형용사, 명사가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 다음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consume, 소비하다, 이용하다, 먹다, 동사입니다. able, able, ible 붙으면 형사형 되는 거죠. 그죠? consumable. 그 다음에 er 붙는 명사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나타내는 er, ant, ent도 마찬가지고 consumer, consumption, tion, sion 되면 발음은 션 되고 강세는 그 바로 앞에 있다라는 표시도 있을 것이고 어쨌건 션 붙으면 발음이 그렇게 끝나면 명사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consumable이란 단어를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 abl로 끝났네. 그러면 얘가 혹시 동사에서 온 단어 아닌가? 명사에서 온 단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단어가 원래는 품사가 뭐였지? 그 품사에서 어떻게 변형이 된 거지? 라는 의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문에는 consumable 나오는데 그 다음 지문에는 consumption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결국은 같은 단어인데 새로운 단어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단어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의 방을 만드는 겁니다. 품사라는 기억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가 품사가 뭘까? 그리고 품사가 뭐라면 연관된 품사 있지 않을까? 동사, 형사, 부사, 명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되면 그 단어의 품사를 먼저 체크하는 거. 단어부터 찾지 말고 단어의 뜻부터 찾지 말고 그 단어의 품사부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된 품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을 품사로 찾는다. 이 부분은 단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stud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뒤에 ing를 붙였어요. 그러면 준동사가 되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든 준동사를 명사로 쓰면, 형용사로 쓰면, 부사로 쓰면 그걸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 ing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사 ed 붙인 준동사, 동사 앞에 to 붙인 투부정사 마찬가지도 여기 다 도는 겁니다. 의문사 관계에서도 이 5개 품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8품사가 아니라 5품사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이 원리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수능 단어, 저빈도 단어다. 언제 그 단어를 다시 만날지 모른다. 근데 다음에 만날 때 그 품사로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4가지 품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명사 이 4가지 품사를 한 번에 접근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기억의 방을 먼저 만들고 내용을 채워넣는다.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자, 저빈도 단어는 관련된 단어를 묶어서 한다. 근데 그 관련성을 품사로 찾는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자, 동사형 접사 5개 있는데 외워두면 정말 써먹을 때 많습니다. en 앞에 붙을 수 있고 뒤에 붙을 수 있고 if I, is, ate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으로 외우게 지도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if I로 끝나는 동사는 ification이 명사형이 될 거예요. is로 끝나는 건 isation이 명사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훨씬 더 쉬워요. 스펠링으로 하지 말고 발음으로 하도록. large, enlarge, sweet, sweeten, solid, solidify, global, globalize, alien, alienate 이 5개 동사형 접사는 꼭 외워주도록 지도해 주세요. 안녕!